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정부가 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택배연대 노동조합의 김태환 위원장 연결해서 이번 정부 대책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에 전태일 노동상을 전국 택배연대 노조가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축하드리고요. 시상식 하셨어요? 예, 방금 막 시상식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어떤 일 때문에 수상하게 됐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택배 노동자들이 이제 장시간 노동, 고강도 노동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 8월 14일 날 택배 없는 날을 만들고 또 재벌 택배사들의 이제 분리인력 투입을 끌어내기 위한 이제 투쟁을 전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와 관련해 갖고 그 행정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의미 있는 전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제 받게 됐습니다. 네. 이번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라서 더 뜻깊을 것 같은데 소감 좀 여쭤볼게요. 대단히 이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노동자로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전태일 열사를 이제 떠올리게 되고 네. 그 속에서 이제 힘들고 어려움에 대한 이제 용기를 계속 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열악한 저희 택배 환경에서도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많이 해왔죠.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택배 노조 만들어지고 나서 네. 처음에 노조가 없을 때와 지금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나아지곤 있습니까? 일단 이제 그 노동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억눌려 있던 것을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을 또 이제 얘기하게 되면서 네. 주변 동료들하고 같이 뭉쳐가지고 뭔가 이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게 되죠. 그 속에서 이제 내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이제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이제 이런 자각들을 해오는 과정이고 아직까지 이제 택배 산업이라는 게 노동자에게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특수고용 노동자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이제 재벌 규제 이런 게 아예 없기 때문에 네. 모든 고통을 저희가 감내하고 있어서 숙제가 많죠. 저희 시사본부에서도 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여러 번 좀 지적하고 다뤄도 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해만 들어서 15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정부가 대책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큰 틀에서는 이제 사회적 협의 기구를 내오겠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물류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실제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좀 읽힌다. 이런 대목에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좀 해석하는 측면이 있고.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아쉬운 대목은 이제 노동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매우 이제 아쉽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책 나오고 나서 주변의 동료분들은 어떤 반응 보이셨어요? 제가 앞서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부분들은 그건 이제 가봐야 아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주일제라든가 노동시간 제한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현실에서 과연 될 수 있는지 이런 의문들을 많이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든 내 택배제 자동차에 실려 있는 택배는 다 끝내야지만 퇴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작업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그냥 아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끔 이용하는 그 앱을 차단하는 방안 검토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두 측면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어쨌든 택배 노동자들이 아주 낮은 수수료를 받고 또 이제 일반 노동자와 달리 노동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건당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물량과 적정한 수수료 그다음에 택배 요금이 정상화된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해결이 돼야지. 네네. 그냥 물량만 줄이고 시간 제약 두고 이제 이런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수익 감소 문제 위에 이제 몰리게 되죠 또. 예. 이런 대목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밤 10시까지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심야 배송 안 하겠다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발표를 이제 노동부가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들은 좀 당혹스럽죠. 뭐냐면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 10시까지 그러면 일을 해도 된다는 거냐. 그러면 15시간을 일을 해도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예. 그러면 이거는 그 재벌 택배사들에게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어떻게 노동자를 보호해야 될 노동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 적정한 시간은 몇 시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실제로 한진 택배사에서 이번에 이제 과로사 대책 방지 대책으로 밤 10시까지 하겠다고 이제 그 제안하겠다고 이제 발표했고 그걸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반응들이 이런 거죠. 대리점 소장들이 밤 10시까지 무조건 그 미배송 물량에 대해서 배송 완료를 다 찍어라. 스캔 작업을 해라. 그리고 나서 이후에 계속 배송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죠. 현장에서. 10시까지 그러니까 근거가 돼 있는 건 다 해버리고 그 그렇죠. 이후에 배송을 하라. 네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꼼수들이 작동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업무량을 줄인다는 건 수입 감소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문제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너무 일이 과하니까 또 쉬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주 5일제 근무제 확산 이 부분도 지금 도입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좀 수입과도 연관이 된 부분이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수입 잘못 풀면은 이제 수입하고 그 연관이 되게 되고 또 택배사들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저단가 경쟁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현장에서는 주 5일제를 그 강하게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이게 실현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택배가 주 6일 동안 배송이 되는데 월요일하고 토요일의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가져오는 집하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없어요. 토요일 날은 그냥 일반 배송 물량만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월요일 날은 배송 물량이 적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인 거죠. 중개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 날로 그 월요일로 다 몰아버리면 실제로 비용 문제도 발생. 그 절약이 되고 그리고 택배 기사들의 수입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주 5일제는 실현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교대근 문제를 한다든가 뭐 그 5일까지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머지 물량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어느 택배사만 하나만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재벌 택배사들의 이제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그리고 택배 기사는 수입이 떨어지고 뭐 이런 이제 악효과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 추석 전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장과 이제 연결해서 말씀 나눌 때 그 장시간 노동의 핵심 원인 이것으로 지목되는 것이 공짜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부터 일찍 나가서 이제 물류 작업 이거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제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뭐 표준 계약서에 담아서 그 분류 업무를 뭐 세분화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명확하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표준 계약서에 담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거지만 이 공짜노동 분류 작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재벌 택배사들이 이미 이제 대책 방안으로 분류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이미 이제 분류 인력이 이제 택배사들이 책임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조건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법과 제도로 만들어낼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이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민감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형 업체들의 이른바 백 마진 관행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뭐고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그 뭐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들에서 이제 고객들한테 택배비를 거의 뭐 평균적으로 한 2,500원 이렇게 공지를 해요. 예, 예. 근데 그 물건에 대해서 택배사들하고 계약할 때는 거의 뭐 1,700원대로 이제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차이가 이제 백마진인 거예요. 인터넷 쇼핑몰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요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택배사 입장에서는 택배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 택배사나 뭐 택배 기사들에게 수수료 인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 백마진의 존재로 해내서 불공정 거래와 네. 그리고 택배사들의 저단가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거죠. 현재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가격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 네. 택배비로 2,500원을 냅니다. 네. 그러면 이 2,500원을 그 쇼핑사가 택배 회사에 2,500원을 모두가 다 주는 게 아니고 택배 그렇죠. 경쟁으로 우리 업체 쓰면 2,000원만 받을게요. 1,700원만 받을게요라고 해서 그것만 네. 가져가고 나머지 500원, 700원은 그럼 쇼핑사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택배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런 일이 있어요? 네네. 그게 지금 업계의 관행처럼 지금 쭉 널리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백마진을 많이 주는 데는 대형업체일 것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만큼 택배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택배는 우리의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택배 노동자들이 고생하신다고 하니까 택배비 인상해서라도 이분들에게 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네. 택배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백마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택배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이게 온전히 택배 노동자들에게 가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이 택배 그 요금 구조를 바꿔줘야죠. 먼저 그거를 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 백마진만 없애도 실제로 택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익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네. 여지가 지금 있는 금액 수준이죠. 600-700원 정도 되면. 그러면 그래서 굳이 이걸 바로 잡고 예. 이걸 바로 잡고 뭐 그다음에 뭐 택배 요금을 인상한다든가 해야지. 이런 부분들 정상적으로 잡아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택배 요금 인상 자체가 예. 기대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금액들이 많다고 했을 경우에 2,500원을 저희가 드리면 네. 택배 노동자는 보통 한 건당 어느 정도 받아가세요? 뭐 대리점 수수료, 뭐 세금 이런 거 다 빼면 뭐 한 500원, 600원 꼴로 가져가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5분의 네.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네. 바꿔야 될 게 참 많이 있고 그동안 이런 것들은 좀 대책을 합시다라고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제 정부라든가 대책이 나왔고 각 뭐 사업장에서도 회사들이 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반영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좀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분류인력 투입 문제는 연내에 최대한 빠르게 해줘야 이 과로사한테는 분위기를 일단 막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연내에 생활물류 서비스법이 택배 관련법이 통과가 돼야 그 뭐 법 제도적 기반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어쨌든 이 택배 산업 비정상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네. 그 주요 조치들을 제때제때 낼 수 있는 이런 협의 틀을 이제 내자고 요구를 해왔던 건데, 네. 요 두 가지 대목들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정부가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낸 거죠. 정부는 이제 노동부를 통해서 이런 대책들을 좀 내놓는 모양새고 아무래도 네. 법제화가 돼야지 이게 완벽하게 좀 처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노력들은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국회 생활물류법이 이제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12월 1일 날 이제 교통소위원회가 이제 열리고 12월 달에 이제 법안이 통과되는 걸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게 작년에 한번 이제 좌초됐었어요. 그 이유가 뭐 업계의 반발 뭐 이제 이런 이유인데 사실상 이제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제 한번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우려가 돼서 이제 그 국토교통위원회 이제 소속 의원님들께 이제 질의를 다 보냈어요.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국민의힘 쪽 의원분들께서 네. 명확한 입장들을 다 제출을 안 하시는 거죠. 뭐 답변을 유보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러니까 저희들은 이거 작년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어도 그래도 네. 이제 택배 현장의 상황들 또 요구하는 부분들 들어봤을 때 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방안들은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거요? 예, 예. 지금 다 말씀드려가지고 그 생활물류서비스법이 만들어지는 거 하고요. 그 예. 안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류작업 인력 투입이 예. 실제로 택배 기사들이 분류작업을 안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제때 택배사들이 적극적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들 이거 이 정도 금액 더 올려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 택배 서비스만큼은 그렇게 더 드리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들 들어보니까 너무 좀 황당하기도 한데 네. 좀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노동 문제나 이제 이런 걸 할 때 보면 조합원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거기 해당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요구하는 게.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게 노동조합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국에 한 5만 5천 정도 택배 기사가 있는데 네. 택배 노동자들이 이제 한 4,500명 정도 이제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어쨌든 우리 고객분들과 우리 국민들이 지지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의 편의에도 도움이 되고 노동 네.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진전이 되고 저희도 뭔가 이제 권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들은 이제 할 건데 계속 지지해 주시고 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회사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익이 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택배 노동자들에게도 그 이익이 좀 일부가 갔으면 좋겠고 또 어려운 노동 환경 이게 빨리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택배연대 노조의 김태환 위원장 연결해서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